아동 진단평가, 그 첫걸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하셨죠? 사실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임상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 바로 정보 수집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여정처럼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마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우리 아이, 괜찮은 걸까?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걱정이죠. 사실 평가는요, 이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지도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엔 부모님과 아이의 관점을 각각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가 어떻게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죠. 진단평가라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이 첫 단계, 그러니까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 모든 것의 주춧돌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진단평가는요, 보통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진행돼요. 먼저 정보를 꼼꼼하게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심리검사를 해석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 모든 과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첫 단추, 바로 정보 수집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 면담이라고 하면 뭔가 평가자가 일방적으로 막 질문을 던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아이를 가장 깊이 이해한다는 하나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 평가자와 부모가 한 팀을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왜 부모의 감정부터 살피는 거지? 그건 말이죠. 부모님들이 평가실에 오시기까지 그 마음속에 이미 불안, 절망, 때로는 부정 같은 정말 무거운 감정들을 가득 안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자신의 감정을 철직하게 털어놓을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 건 그냥 위로를 건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부모님을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이 여정 전체를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만드는 아주 전략적인 첫걸음인 거죠. 전문가들이 라포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깊은 신뢰 관계요. 이 긍정적인 관계가 딱 형성되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아이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여는 열쇠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먼저 부모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개방형 면담이 있고요.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리하는 질문지, 그리고 특정 행동을 측정하는 행동평정 척도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아이에 대한 가장 입체적이고 풍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모으게 될까요? 그건 바로 아이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한 편의 이야기. 이걸 발달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함께 써내려가는 거예요. 먼저 아이의 생물학적인 기초부터 살펴봐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처음 앉고, 걷고, 첫 단어를 말했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 있죠. 그런 것들부터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나 건강 문제까지 이 모든 게 아이를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다음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아이를 둘러싼 세상을 봐요. 보호자와의 애착 관계는 어떤지, 친구들이랑은 어떻게 어울리는지,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매일 숨쉬는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정보들은 아이의 사회적, 정서적 세계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아이에게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근데요, 어린아이의 마음속 세상을 들여다보는 건 어른이랑 대화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아이들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이랑 작동 방식 자체가 달라요. 감정을 흑백 논리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한 번에 연결하기 어려워하고요. 때로는 현실이랑 상상을 섞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평가자의 역할은 그냥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숙련된 해석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능숙한 해석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연결에 있어요. 그림을 같이 그리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하는 편안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와 신뢰관계를 쌓는 거죠. 이런 안전한 공간 속에서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세상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정말 중요한 정보죠.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평가자가 상담실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직접 관찰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아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보고를 듣는 간접 관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합쳐질 때 아이의 행동에 대한 가장 완전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모은 모든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아볼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 아이의 세상, 그리고 관찰된 행동들. 이 모든 걸 모으는 이 기초 작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요, 부모님의 불안한 마음 하나, 아이의 발달 과정 속 작은 사건 하나, 놀이방에서 아이가 집어든 장난감 하나까지 이 모든 게 한 아이의 고유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퍼즐 조각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맞춰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정교하고 세심한 노력이 아이를 돕기 위한 전체 여정의 첫 번째 단계, 바로 1단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시작점인 셈이죠. 맞습니다. 이 첫 단계에서 얼마나 단단한 기초를 쌓았느냐가 앞으로 이어질 심리검사, 진단, 그리고 아이를 위한 최종 해결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결정해요. 튼튼한 주춧돌 없이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 탄탄한 기초가 마련됐습니다. 퍼즐의 첫 조각들이 테이프 위에 놓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조각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아이를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